자, 조선 후기 통치체제 변화입니다. 여러분, 조선 시기에는 전기, 후기도 나눌 수 있는데 후기의 기준이 뭐예요? 여기다 쓸까요? 자, 조선시대 전기랑 후기 나누는 기준은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임진왜란 전을 전기라고 하고 이후를 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후기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먼저 큰 차이점이 비변사가 양난, 양이 둘이라는 뜻이잖아. 이 양난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양난이라고 해요. 이 두 큰 전쟁을 거치고 최고 권력기구가 됩니다. 원래 조선은 이런 시스템이었잖아. 왕이 있고 의정부에 삼정승이 있고 육조가 있고 이런 시스템인데 일본이 쳐들어왔잖아. 임진왜란 터졌잖아.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 전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붕괴가 돼버린 거야. 다 어디에 보이냐면 여기에 보입니다. 요게 저기 나와 있던 비변사라는 뜻이에요. 비변사. 비변사. 그 전부터 있었어. 임진왜란 전부터 있었지만 맨날 여기에 모이다 보니까 이게 상설 매일 열리는 거야. 나라의 높은 애들이 다 여기 모이니까 이 기구의 기능이 엄청 세지고 나중에 뒤에 보면 이 비변사가 왕보다도 힘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한 사람이 우리 요새 배우고 있는 흥선대원군이 이 비변사를 없애게 되죠.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없애기 전까지는 이 기구가 왕을 능가할 정도로 힘이 졸라 세지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비변사가 힘이 세지니까 의정부, 육조, 왕의 힘이 약해졌다. 비정상적이죠. 여기에 정상 작동해야지 나라가 안정적으로 되는데. 자, 군사제도입니다. 중앙군은 수도 한양을 말하는 거야. 서울. 서울의 중앙에는 오군영이라는 것이 임진왜란 이후에 자리 잡습니다. 한 번에 5개가 세팅된 게 아니야. 처음에는 훈련 도감이라는 게 있었고 나머지가 순차적으로 그때그때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봤더니 5개가 만들어진 거야. 이 중에 딴 거 필요 없어요. 훈련 도감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면 임진왜란 도중에 창설되었고 특이한 점이 3개로 구성이 돼 있어. 포수, 사수, 살수. 포수는 총 쏘는 애들, 사수, 활 쏘는 애들, 살수, 칼 쓰는 애들, 이런 애들. 그래서 3개로 구성되는 게 특이하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업군이라는 거. 보통은 농민들이 농사 짓다가 전쟁 나면 가서 전쟁했거든. 근데 얘네들은 애초에 직업군인이야. 선생님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었어요. 선생님 아버지가 해군으로서 30년 군생활 했는데 선생님 아버지는 이제 장교는 아니었고 부사관으로 이렇게 해서 요런 부사관 중에서는 최고 계급인 이 계급 무슨 계급인지 아는 사람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아버지는 군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지금 대전 현충원에 묻혀 계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직업군인. 근데 요새 직업군인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야 이 병장이 있죠. 사병이 내년인가부터는 200만 원이 월급이 넘는데 근데 여기다가 짝대기 하나 붙이면 여기 하사거든. 하사 같은 경우는 이거랑 별 차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사하고 힘드느니 그냥 병사로 빨리 잠깐 갔다 온다라는 거지. 뭔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지방군. 수도에는 이런 훈련도감과 4가지 해서 5군형이 있었다면 지방에서는 소고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반부터 특이한 점은 노비까지도 군대로 편성을 했어. 평상시엔 농사 짓다가 전투에 참여하는 소고군. 그래서 롯데월드 있는 서울은 5군형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 해수욕장이 있는 대천, 보령 같은 경우는 소고군이 편성이 돼 있었겠죠. 자, 그리고 조세제도 볼게요. 이 조세란 말은 세금이에요, 세금. 조선시대 세금은 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세, 공납, 역. 선생님, 이거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오케이. 좋아요. 자, 다시 조세. 조선시대 세금을 조세라고 합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전세, 공납, 역. 전세 이 전은 밭전자예요. 자, 전세 이 전이 밭전자야. 그러니까 어디에 매기는 세금이겠어? 땅에 매기는 세금이야. 땅 있으면 세금 내는 거지.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풍년, 흉년에 상관없이 1결당 4도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혹시 이거 설명해줘야 되나? 세종대왕 때 만든 건데 연분구등법이라고 있었어요. 연분구등법. 그래서 상년부터 상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년. 그래서 뭐 2023년에 그 해가 뭐 풍년이다. 농사 잘 됐다.
뭐 흉년이다 이런 걸 따져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차등으로 세금을 걷었어요. 그 중에 하하년이 뭐였냐면 토지 할결당 1결당 4두였었거든. 근데 요걸로 이제 고정시키겠다라는 거야. 풍년이도 흉년이도 상관없이 뭐 이런 거 이제 무시하고 무조건 최하 등급만 내라. 농민들 너네 불쌍하니까 시절한 것들 요것만 내라고 배려해 준 게 영정법이에요. 혹시 이 제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 있나요? 아는 사람은 댓글로 좀 써주고. 자, 영정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납. 공납은 뭐냐면 이건 토지에서 나는 세금을 내는 거였잖아. 공납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특산물 내는 거예요. 특산물. 특산물. 뭐 고창, 복분자 유명하죠. 음성, 고추 이런 식으로. 우리 보령, 머드? 그래, 머드라고 하죠. 머드. 대천 김, 사연 포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특산물. 왕께서 이런 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궁궐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게 뭐냐면은 원래는 가구 있죠. 집. 옛날에는 호라고 불렀어. 호. 한자는 호입니다. 호. 가구별로 이걸 할당을 한 거야. 대천시장한테 야 대천에 머드 한 박스씩 각 집별로 한 박스씩 걷어. 이렇게 할당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이렇게 바꿉니다. 토지 기준으로 바꿉니다. 자, 가구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토지 기준으로. 그러니까 땅 있는 사람들만 내라 이거야. 이건 모든 집에 똑같이 할당을 하는데 이제 토지에다 내라. 그래서 공납 대동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 대동법의 특징은 집에 부과하던 것을 토지에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땅 많은 사람들이 좀 불리하잖아. 땅 없는 사람은 안 내도 되거든. 땅 있는 사람들만 세금 내려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반대하겠어. 땅이 많은 양반 지주층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요거 시행하는데 100년 걸렸대. 100년. 이따 나와요. 볼게요. 근데 문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 특산물이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썩기도 하잖아. 머드, 대천김, 싣고서 배 타고 가는데 가다가 썩기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여기가 대천이죠. 여기에 김을 내라고 했어. 근데 기후가 변해서 김이 나지 않아. 근데 기후가 변해서 여기서 나네? 근데 그 실정을 모르고 왕께서 대천은 여전히 김이지 해서 김을 할당한 거야. 더 이상 나오질 않는데.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집도 하나 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은 또 다른 사람을 사가지고 야, 내가 돈 줄게. 네가 제주도 가가지고 이거 사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돈이 터무니없이 많이 내야 되는 거야. 내가 직접 김 사면은 뭐 10원이면 살 걸 얘한테 주면은 100원 줘야 돼요. 미치는 거지. 그래서 농사 안 짓고 가서 내가 사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 중간 놈, 요 놈이 떼돈을 벌죠. 돈을 주면은 이걸 사다가 바치는 거야, 국가에다가. 그러니까 실정이 안 맞지.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야, 씨발, 이럴 거, 야, 그래도 10배잖아. 10원, 100원. 야, 내가 갔다 올게. 비행값 해서 한 50원 든대야. 50원이라 해서 내가 낼 테니까 받아. 했더니 안 받아. 사떡 안 받아. 야, 씨발, 내지 마. 내가 얘 사서 할 거니까 또 100원 내. 야, 낸다는데 안 받아. 내지 마 해가지고 막어. 사떡 막어. 내는 걸 막어. 50원이라도 내서 부과해가지고 낸다 그래도 막어.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박납의 폐단이에요. 박납. 납부를 방해한다. 원래 10원이면 될 거 내가 직접 가서 50원이라도 내서 낼 테니까 받아라 했는데 내는 것을 방해해. 왜? 얘 통해서 돈 벌려고. 그래서 이런 폐단이 생기니까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뭐야? 특산물을 거뒀기 때문이지. 특산물. 그 지역이 잘 나지도 않는데. 그럼 이거 해결하는 게 뭐야?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내라 이거지. 그래서 구하기 쉬운 쌀이나 돈 같은 걸로 내라. 이건 주변에 항상 있잖아. 그래서 특산물 대신에 쌀, 동전 등으로 납부하는 것이 대동법이고 집별로 내던 것을 토지별로 바꿨다. 토지별로 냈더니 양반들이 반대했다. 그래서 100년이나 걸렸다. 이 제도 영화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한 왕이 광해군이거든. 그래서 영화 광해를 보면은 이 대동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양반들이 반대해요. 엄밀히 말해서는 광해군 때 실시됐지만 요 사람이 건의를 해서 추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요 사람은 누굴까요? 균역법은 요겁니다.
3번, 1번, 2번, 3번인데 여기 있으니까 균역법은 여기라는 표현 있죠? 여기 사람을 뜻하는 거야, 사람.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16살에서 60살 정도 되면은 여기에서 여기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돼. 엄밀히 말하면 군대를 안 가고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을 군포라고 해요. 그래서 16세에서 60살까지는 나라에 군포를 내야 되는 남자들의 의무가 있었어. 근데 이 군포를 두 필이 부담스럽다 해서 한 필로 줄여준 것을 균역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준 거. 그리고 어느 왕 때였냐면 균역법은 영조 때 실시합니다. 대동법은 광해군 때. 영조법은 안 외워도 좋아요.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정리해야 되고 요 아래 자료 한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비변사, 조선 후기 최고 권력기관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에 와서는 큰일, 작은일 모두 비변사에서 처리합니다. 심지어는 왕비랑 세자빈 간택하는 것도 여기서 다 한대. 그래서 힘이 졸라 세졌다는 이야기죠. 이거 나오네. 의정부는 이름만 있을 뿐이고 육조는 그 할 일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비변사가 졸라 세졌고 누가 없앴다? 흥선대원군이 없었다. 자, 대동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오군영부터 볼게요. 조선의 중앙군 오군영, 지방은 소고군. 그래서 서울에 가면 이걸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훈련도감을 뒤로 4가지가 추가로 생겨서 오군영. 오군영은 삼수병, 포수, 사수, 살수, 아까 3개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리고 직업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런 군인들이 있었죠. 자, 대동법. 조세 3가지 중에 제일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대동법이 실시 전에는 가구, 집별로 부과했는데 집별로 토산물, 특산물이에요, 특산물. 대천김, 머드 이런 거. 그래서 집별로 특산물을 내게 했더니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가구에 부담도 되고 특산물이 그 지역이 낮지도 않기도 하잖아. 그래서 대동법을 실시했어요. 광해군 때.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이제 가구가 아니라 토지에다 부과하는 거야. 또 몰래 특산물이 아니라 쌀이나 돈 같은 걸 구하기 쉬운 걸로. 그러면 정부는 포도도 먹어야 되고 머드도 필요하잖아. 인삼도 필요하고. 그런 거 어떻게 해? 국민들이 다 쌀이나 돈으로 되는데. 대신에 이런 거 많이 들어오잖아. 이걸 가지고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한테 돈을 줍니다. 그럼 얘네들한테 이 물건을 사다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오는 거야. 이 물건이 왕이 쓰는 거죠. 다시 해줄게요. 대동법 실시 전에는 가구별로 부과했고 특산물을 내게 했는데 대동법이 실시되고 토지에 부과하고 쌀 돈으로 냈는데 정부는 쌀 돈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쌀 돈 가지고 공인이라는 상인한테 돈을 주고 이 돈을 가지고 공인이 얘네한테 물건을 사서 국가가 필요한 걸 납부하는 이런 시스템을 대동법이라고 하고 광해군 때 실시되었습니다. 균역법은 사람 부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16세에서 60세까지 남자들은 세금을 냈었었죠. 그래서 두 필 내던 것을 한 필로 줄여주었다. 그럼 둘에서 하나로 줄이면은 국가가 세금이 덜 거치잖아. 2개 걷던 거 하나 거드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이런 이름으로 국가가 알아서 보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등학교 수준이고. 자, 대동법 광해군 때 시작되었다 그랬죠. 경기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러다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거의 100년 가까이 걸렸어요. 이것을 영화한 것이 광해. 이거 추진한 사람이 요 사람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100년이나 걸릴 정도로 반대가 심했던 이유는 가구에 부과하던 걸 토지에 부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히 공부하기 원하는 친구를 위해서 선생님 꼼꼼히 좀 설명했어요.